자, 오늘부터는 본격적으로 자료 구조를 살펴보도록 하죠. 그 첫 번째 주제가 리스트와 집합입니다. 최근 많은 프로그래밍 언어가 리스트를 기본 자료형으로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레퍼런스 타입의 리스트는 다양한 함수를 제공해주고 있고요. 이러한 리스트를 통해서 우리가 손쉽게 많은 데이터를 쉽게 처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리스트에 대한 정의를 내려보고요. 어떻게 이것이 파이썬 내에서 구현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리스트와 조금 다른 형태의 자료 구조인 집합에 대해서 살펴보고 리스트와 집합이 어떠한 차이를 갖는지 역시 우리가 이 클래스에서 함께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이야기할 주제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리스트의 개념과 또 추상 자료형을 이해하고요. 또한 배열 구조와 연결된 구조, 영어로 말하면 링크드 리스트죠. 배열과 링크드 리스트가 어떠한 차이를 있는지, 어떠한 장단이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파이썬의 리스트, 파이썬에서 기본적으로 리스트를 아주 손쉽게 구현할 수 있는 자료형을 제공해 주는데 그러한 것이 어떻게 동적으로 움직이는지 살펴보고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자료 구조를 어떤 함수나 클래스로 구현하는 방법의 차이를 이해해 보고요. 하나의 프로그램을 우리가 함수로도 구현된 것, 또 클래스로 구현된 것을 비교해 봄으로써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인지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집합이라는 개념을 살펴볼 텐데 좀 더 힌트를 드리자면 기본적으로 리스트는 순서가 있지만 집합은 여러분께서 수학적인 집합의 개념에서 이해하셨듯이 실제로 엘리먼트들은 순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구현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요. 또 자료 구조의 각 연산에 대한 시간 복잡도를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리스트의 abstract data type 추상 자료형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 추상 자료형 abstract data type을 구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어떠한 자료형에서 어떠한 자료 구조에서 어떠한 일을 할 수 있는지 어떠한 오퍼레이터들이 존재할 수 있는지를 정의함으로써 이 자료형에 대한 정확한 성질을 정의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정의할 때 그 사람의 이름이라든가 또 그 사람의 출신, 또 그 사람의 출신 학교 등등으로 그 사람을 정의할 수도 있고 또 이 사람이 뭐 어떤 일을 한다, 이를테면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친다 혹은 학교에서 배운다, 그 사람이 하는 일로서 그 사람을 정의할 수 있잖아요. ADT, Abstract Data Type 역시 어떠한 자료 구조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그러한 성질을 가지고 어떠한 자료 구조를 정의한다. 성질을 정의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리스트에서 생각할 수 있는 어떠한 행위들이 있는지 이게 쭉 열거했습니다. 자, 여기 대부분의 이름들은 우리가 파이썬이라든가 아니면 자바라든가 아니면 C++ 최신 프로그래밍 랭귀지에서 리스트와 관련된 메소드 멤버 함수를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여러분께서 좀 미리 이런 것들에 익숙해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어떤 프로그래밍 랭귀지를 공부하던 리스트를 우리가 쓴다고 하면 대부분 이와 유사한 형태의 멤버 함수 이름을 갖습니다. 물론 이것은 다 지금 현재 보시면 멤버 함수가 소문자로 시작하지만 어떠한 프로그래밍 랭귀지에서는 대문자로 시작해서 같은 이름을 갖기도 하고요. 어떤 경우에는 지금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모두 소문자로서 어떤 멤버 함수를 정의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현재 여기 보시는 다양한 멤버 함수를 미리 알아두시고 익숙해지시면 어떠한 프로그래밍 언어를 공부하든지 리스트를 사용할 때에는 비슷한 멤버 함수로서 여러분께서 원하시는 함수를 구현할 수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좀 살펴볼까요? 우선 자, 여기 리스트하고 가로가 있죠. 이것은 새로운 빈 리스트를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인서트가 있죠. 인서트는 항상 주어지는 것이 포지션하고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그 위치에 넣을 어떠한 데이터가 되겠고요. 델리트는 어떠한 포지션에서 그 데이터를 꺼내는 것을 이야기하고, 자, isEmpty는 리스트가 비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getEntry 같은 경우에는 자, 어떠한 포지션에 있는 리스트를 반환하는 것이죠. 우리가 뒤에 이제 파이썬으로 이제 리스트를 구현하는 것을 보실 텐데, 사실 getEntry 같은 경우에는 자, 보세요. 어떠한 포지션에 따라서 getEntry, 다시 말해서 그 포지션에 있는 데이터를 꺼내는 것이죠. 근데 리스트는 우리가 마치 여러분께서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배열처럼 리스트를 사용할 수 있어서 이렇게 getEntry와 같이 자, 어떠한 리스트가 있으면 그 리스트의 인덱스만을 가지고도 자, 여기 getEntry의 기능을 대신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실제로 어떠한 포지션이 주어지면 그 포지션에 있는 엔트리를 리턴하는 이러한 멤버 함수가 있기도 하지만 리스트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떠한 배열처럼 인덱스만을 가지고도 어떠한 데이터를 꺼낼 수 있다는 것을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 보시면 어떻습니까? 사이즈. 자, 리스트 안에 실제로 요소의 개수가 몇 개인지를 반환하는 것. 또 리스트를 초기화하는 clear라는 멤버 함수. 저 find라는 그래서 리스트 안에 특정한 아이템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 또 replace는 무엇입니까? 자, 어떠한 포지션에서 그 아이템을 새로운 아이템으로 바꾸는 것이죠. 그리고 sort 같은 경우에는 리스트를 어떠한 뭐 가나다 순서라든가 ABC 순서로 정리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merge는 기존의 리스트에다가 들어오는 어떤 파라미터의 리스트, 아규먼트의 리스트를 붙이는 것을 의미할 수 있겠고요. 또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리스트를 화면에 출력하는 것, 또 append 같은 경우에는 리스트의 맨 뒤에다가 새로운 항목을 추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께서 어떤 프로그램 랭귀지를 사용하시든 대부분 이와 비슷한 이름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를 좀 눈여겨보시면 좋겠어요. 자, 이제 리스트가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우선 리스트는 배열로서 구현할 수 있고요. 또 링크드 리스트로 구현할 수 있습니다. 배열은 아래에서 보시는 것처럼 앞서 우리가 리스트를 정의할 때와 같은 구조를 갖습니다. 그래서 어떤 인덱스가 있고 그 인덱스 자리에 데이터를 넣을 수 있는 버킷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배열은 일반적으로 모든 프로그램 언어에서 배열을 제공해주고 있죠. 그리고 타입으로서 제공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타입으로 제공되는 배열을 사용해서 이렇게 리스트를 구현할 수 있고요. 자, 우리가 인덱스만을 가지고도 어떠한 데이터를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항목을 접근하는 어떠한 함수의 복잡도는 한 번에, 자, 빅 O 표현이죠. 빅 O1입니다. 그래서 한 번에 접근할 수 있어요. 이것이 사실은 배열에서 가장 큰 장점이라 하겠습니다. 단점이 뭘까요? 자, 우리가 배열을 가지고 리스트를 구현할 때 삽입을 하거나 혹은 삭제를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오버헤드가 됩니다. 삭제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자, 0 위치에서 삭제가 일어나면 자, 1 위치에 있는 것을 당기고 또 2 위치에 있는 것을 앞으로 당기고 이런 식으로 자, 빈 공간을 메꾸는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그냥 놔둬서는 안 되겠죠. 또 삽입할 때도 어떤 일이 벌어지죠? 자, 우리가 이게 15와 99 사이에 어떠한 데이터를 집어넣는다고 하면 자, 27부터 하나 미루고 54를 뒤로 미루고 31을 뒤로 미루고 99를 뒤로 미룬 다음에 새로운 데이터를 집어넣어야겠죠. 그래서 삽입과 삭제 시에 오버헤드가 수반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프로그램 랭귀지에서 제공되는 배열은요. 정적인 배열 구조를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컴파일할 때 배열은 이미 그 사이즈가 픽스돼 버려요. 더 커질 수도 더 작아질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항목의 개수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처음 어떠한 베리어블의 배열 구조를 이런 식으로 5개의 원소로만 한정한다고 하면 프로그램이 끝날 때까지 우리가 새로 프로그램을 짜지 않는 이상 이 배열 구조는 변하지가 않죠. 그래서 우리가 배열의 크기를 크게 잡아놓으면 그 데이터를 어떠한 엘리먼트들을 다 채우지 않는 이상 항상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 리스트에 남는 공간을 낭비하게 될 수 있죠. 만약에 우리가 배열을 좀 작게 만들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데이터를 더 넣으려고 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배열은 사실은 상당히 정적인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리스트는 어떻습니까? 링크드 리스트는 구현적인 측면에서는 복잡해요. 이를테면 우리가 리스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떠한 메모리 공간을 하나 만들고 또 이 메모리 공간에 레퍼런스, 소위 말해서 우리가 포인터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오면 또 하나 메모리를 하나 얻어서 이 메모리 공간의 주소와 먼저 우리가 만들어 놓은 어떠한 데이터와 연결시키기 위해서 이 데이터에 새로 만들어진 새로 넣은 이 메모리의 주소를 여기다 적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링크드 리스트의 구조는 이런 식으로 표현됩니다. 여기에 데이터가 들어가고요. 이렇게 메모리를 얘기하는 요 데이터의 메모리 주소를 여기 공간에 적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제가 파이썬 오버뷰에도 설명드렸다시피 레퍼런스가 부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연결된 구조, 링크드 리스트는 이러한 형태의 구조를 따릅니다. 그래서 어떤 노드라고 부르는 이것이 있는 것이고요. 노드 안에 데이터를 넣는 공간, 그리고 다음 노드를 포인팅할 수 있는 포인팅이라는 게 뭐죠? 이 노드의 주소를 여기다 적는 겁니다. 이것을 레퍼런스라고 부르고요. 이것을 포인팅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의 노드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기본적으로 연결된 구조입니다. 그래서 연결된 구조로 우리는 리스트를 구현할 수가 있는데, 항목 접근이 n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비교 표현이니까 최악의 경우이죠. 만약에 우리가 리스트의 사이즈가 n이라면 항목을 접근하는데 최악의 경우 n번만큼 오퍼레이션을 수행해야 돼요. 무슨 얘기일까요? 이 아래 예를 보시겠습니다. 이 아래 보시면 우리가 노드가 몇 개 있죠? n이 5개 있어요. 그러면 항목 접근하는데 최악의 경우 5번 걸린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죠? 왜 그런가 하면 이 링크드 리스트는 각 노드에 인덱스가 존재하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인덱스만을 가지고 한 번에 어떤 노드를 포인팅할 수가 없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어떠한 항목에 접근하기 위해서 조건에 맞는 노드를 찾기 위해서 처음부터 하나 따라가면서 이 링크를 따라가면서 그 노드의 내용들을 읽겠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 노드가 5개로 이루어진 리스트라면 최악의 경우 5번을 이 노드를 검색을 해야만 우리가 원하는 답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목 접근이 최악의 경우 빅 O로 표현하면 n이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삽입과 삭제는 매우 효율적입니다. 왜 그럴까요? 삽입은 배열처럼 어떠한 데이터를 미루거나 또한 배열에서는 삭제가 일어나면 빈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 나머지 것을 당기죠. 그러한 것이 링크드 리스트 연결된 구조에서는 필요가 없어요.
왜 그렇죠? 우리가 새로운 노드를 하나 만든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자, 이 노드에서 우리가 32와 54 사이에 이 노드를 끼운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자, 요 레퍼런스를 이렇게 가리키게 하고 자, 이 레퍼런스를 이런 식으로 가리키게 하고 32에서 54를 가리키는 이 링크를 끊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 32에서 이 새로운 노드를 가리키는 링크를 하나 만들고 자, 이 새로운 노드에서 54를 가리키는 링크를 하나 만들고요. 이것을 끊어놓는 세 번의 작업만 가지고도 우리가 어떠한 노드에서든지 삽입이 가능한 것이죠. 삭제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삭제는 더 쉽죠. 만약에 우리가 54를 없앤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54에서 자 54를 가리키고 있는 30의 리nk를 54가 가리키고 있는 이 노드에 연결시켜 주고요. 그리고 얘를 끊고 얘를 끊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노드가 사라지겠죠. 그래서 연결된 구조 같은 경우에는 자 삽입과 삭제가 효율적입니다. 대신 무엇이 어려워요? 자, 항목을 접근하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하나 치아 들어가는 것이 복잡할 수는 있습니다. 또한 어떠한 장점이 있는가 하면 크기가 제한되지 않습니다. 전에 우리 10을 얘기했을 텐데요. 10의 사이즈만큼 우리가 노드를 생성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메모리가 크면 클수록 우리는 얼마든지 이 노드를 만들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크기가 제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결된 구조 같은 경우는 상당히 다이나믹하죠. 하지만 배열의 구조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스태틱, 정적입니다. 그런 점들은 여러분께서 꼭 비교를 통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계속 리스트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했는데 뭐 선형 리스트이다, 아니면 배열이다, 아니면 연결 리스트다, 또 심지어 파이썬에 관련된 리스트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럼 그 리스트라는 용어를 조금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을 수 있겠습니다. 우선 파이썬 리스트가 있죠. 파이썬 리스트는 파이썬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해 주는 리스트를 가리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뒤에 공부하겠지만 상당히 다이나믹하고요. 그리고 배열과는 달리 상당히 동적입니다. 배열은 무엇이 문제라고 그랬죠? 한번 그 사이즈가 정해지면 결코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크게 만들어도 문제이고, 왜냐하면 메모리가 낭비될 수 있기 때문에 작게 만들어 놓으면 데이터를 더 넣을 수 없기 때문에 문제 생길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나 파이썬 리스트는 그렇지 않아요. 파이썬 리스트는 내가 데이터를 더 추가하고 싶으면 파이썬이 알아서 리스트의 사이즈를 늘리거나 아니면 새로운 리스트를 만들어서 복사를 통해서 새로운 리스트가 좀 더 크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런 특징이 있어요. 또 연결 리스트라고 있었죠. 연결 리스트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배열과 좀 상대되는 그런 개념으로서 어떠한 노드와 레퍼런스로 구성된 그러한 리스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이 연결 리스트고요. 자료 구조에서 리스트는 상당히 추상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파이썬 리스트이든지 연결 리스트이든지 아니면 배열 리스트이든지 모두 아우르는 그러한 추상적인 개념입니다. 따라서 자료 구조의 리스트의 다양한 abstract 데이터 타입, 앞서 우리가 여러 개의 함수를 이야기하였죠. 그 함수는 제너럴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파이썬에서의 리스트도 그러한 abstract 데이터 타입의 다양한 함수를 제공해 주고 있고요. 또 연결 리스트를 우리가 만들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자료 구조에 있는 리스트에 있는 다양한 멤버 함수를 구현해 줄 필요가 있는 거죠. 배열도 마찬가지고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리스트는 다양한 데서 사용할 수 있는데 파이썬 리스트는 파이썬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하나의 특정한 클래스라는 것이고요. 연결 리스트는 배열과는 좀 대비되는 노드와 레퍼런스, 포인트로 이루어진 그 리스트를 가리키는 것이고, 자료 구조의 리스트는 자, 어떠한 ADT, 다시 말해서 Abstract Data 타입으로서 어떠한
배열로서 혹은 링크드 리스트로서 혹은 파이썬의 리스트로서 구현할 수 있는 어떠한 리스트의 일반적인 형태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